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수 산단 기업들 간의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지분 구조 등으로 인해 설비 통합이나 매각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의 핵심은 나프타 분해 시설, 이른바 NCC 설비 감축이었습니다. 최대 370만 톤 규모의 설비 감축을 목표로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정부 방침이 나온 지 20여일이 지난 현재 NCC 설비를 갖춘 여수 산단 주요 기업들의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 2위와 3위의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 간에는 설비 통합 전망이 나왔고 LG화학은 NCC 공장을 GS칼텍스에 매각한 뒤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GS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천 NCC의 경우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GS칼텍스 역시 내부적으로 NCC 설비 인수를 결정한다 해도 지분의 50%를 보유한 미국 쉐브론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설비 통폐합안에 대해 업체 간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는 피해가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하는 것 같고 10월 되면 정부가 비공식 개입하지 않겠느냐. 한편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는 올해 초 1톤당 158달러에서 최근 210달러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만 손익 분기점인 250달러에서 300달러를 여전히 밑돌면서 의미 있는 수익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경전선 보성 순천 구간의 조기 착공과 광주 순천 구간의 단계적 복선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서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전선 조기 착공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목포 보성 구간이 곧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보성 순천 구간이 단절돼 있다며 수천억 원 규모의 전철 설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구간의 조기 착공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광주 순천 구간도 여수 광양항 물류 거점,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고려하면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이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진 의원은 오늘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립미술관이 오는 2026년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개관 시기가 오는 2029년으로 미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또 본격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15억 원과 도비 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차질 없는 예산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여수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말 순천 서남사와 갯벌을 무대로 펼쳐지는 세계유산 축전은 참여형 축제로 치러집니다. 사찰과 갯벌에서 시간을 보내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순천 조계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고찰 서남사입니다. 대웅전과 동서 3층 석탑 등 보물 14점을 비롯해 여러 중요 문화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2018년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서남사는 순천 세계유산 축전에 주무됩니다. 주지 스님과 함께하는 고민상담과 정호승 시인의 강연이 열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템플스테이는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참가자들은 바루공양과 전통 예불을 체험하며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정신적 어떤 그 여유와 어떤 풍요 또 아름다움까지도 좀 많이 좀 품어가시면 대단히 여러분들 좋은 일이시고 우리도 어떤 보람을 느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 축전이 열리는 또 다른 장소는 순천 갯벌입니다.
특히 안풍-습지는 이번 축전 기간 동안에만 특별히 백패킹 장소로 개방됩니다. 고즈넉한 갈대숲과 바람결에 일렁이는 습지를 배경으로 순천만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순천만 달빛 새벽 기행과 세계유산 버스 투어 등 참여 중심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람객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이제 단풍 때문에 단풍이 기가 막히게 애기 단풍 좋아요. 같은 거 굉장히 보기가 굉장히 좋죠, 좋아요. 경치가. 옛날부터 이거 아주 유명해요. 순천 세계유산 축전의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가 원도심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 입주기업 환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 순천 글로벌 웹툰 허브센터에서 입주기업 대표와 지역 대학 교수, 학생, 원도심 건축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원도심에 새로 둥지를 튼 콘텐츠 기업을 환영하고 기업 간 교류와 협력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출발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 웹툰, 출판 등 콘텐츠 기업 30곳이 투자 협약을 맺고 순천 이전을 확정했으며 시는 연말까지 총 35곳 이상 유치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남해화학 여수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측이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화학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사합동으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재발 방지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9일 남해화학 여수공장에서는 한 40대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농작물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확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본격적인 설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 연속 보도, 유민호 기자입니다. 독일 미넨 근교의 한 농장. 수직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이로 콩이 빽빽하게 자랍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면 공간을 덜 차지해 농작물을 더 많이 기를 수 있고 대형 농기계 작업도 수월해집니다. 정오뿐 아니라 아침 저녁에도 많은 발전량을 확보, 판매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Da eben trägt halt das vertikale System Rechnung, indem es halt auf den eben genau in den Off-Peak-Zeiten produziert. Wir können damit die Versorgung mit erneuerbaren Energien verbreitern, ohne dass wir noch mehr auf den Mittagspeak draufpacken. 다양한 형태로 독일 전역에 확산 중인 영농형 태양광 단지. 한번 허가받고 설치하면 설비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발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전남 나주의 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 높게 올린 태양광 패널 아래 배가 익어갑니다. 냉해와 태풍, 폭염 등 기상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봤습니다. 꽃이 핀 상태인데 영하 7도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 꽃 자체가 다 괴사를 해버려요. 조직이. 그래서 죽어버리는데 태양광 밑에만 착화가 잘 된 거예요. 엄청 잘 됐어요. 지난 2019년부터 발전을 시작했는데 곧 철거를 맞이할 운명입니다. 농지법상 최대 8년간 운영하고 땅을 복구해야 합니다. 염해간척지 등을 제외하면 영농형 태양광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실증 단계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전국 60여 곳에서 소규모 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황. 농지의 본질인 농업을 제대로 하면서도 발전의 길을 열어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태양광 발전보다도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가지고 실제 8년 그 허가받은 걸로는 그 생산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부담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에너지 전환 시기에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받는 영농형 태양광. 최근 정부와 국회는 비우량 농지에 한해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고 부실 영농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환경부의 기능을 개편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정되면서 전남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민주당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아리백 산단 유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전남 지역을 돌며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재생에너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민주 세력의 본산이지만 산업 발전에서 소외됐다며 전남 지역의 발전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 열심히 지지했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남은 게 뭐냐?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 문제를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고 전남도는 발빠르게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만큼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 유치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보다는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정했습니다. 전남 유치는 희망사항이 되고 말았고 이런 분위기는 일찌감치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그 신설된 기후에너지부를 호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관계는 바로 잡습니다. 제가 건의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유치는 제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 실제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적은 없어 농반 진반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전남 지역에서는 또다시 홀대론이 등장하는 등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다 발전에서 소외된 전남.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전남도민들의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신속한 아리백 산업단지 지정과 집행으로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 중 족구를 하다 적발돼 대기 발령 조치를 받는 등 연이은 공직기강 해이로 논란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수 신기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 7일 관내 한 공원 인근에서 권총 등을 보관한 순찰차를 주차해 두고 지인들과 족구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현재 이들은 감찰을 받고 있으며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앞서 여수의 한 파출소 간부도 경찰 차량 운행 규칙을 어긴 채 외도 의심을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순찰차 안에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군과 전남대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지능형 국방무인체계 연구소가 교육부 글로컬랩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능형 무인체계 분야에 2034년까지 9년간 해마다 15억 원씩 총 13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방무인체계 구축과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은 국방반도체와 위성통신기술 자립화에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나 싶었는데 비가 그치고 난 뒤 다시 더워졌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3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은 순천과 고흥이 31도, 광양 30도, 여수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2.5m, 먼바다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며 덥겠고 모레 밤부터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의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권양엽 의원과 광양시는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남의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2차 전지 기초 분석과 고도 분석 플랫폼 구축, 2차 전지 분석 장비 구축 등을 통해 소재 통합 분석 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계호 의원은 전남 동부권 2차 전지 산업이 전남의 미래를 바꿀 핵심 산업인데도 미래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연구,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의 경쟁 부문 선정작 28편이 발표됐습니다.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본격적인 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경쟁 부문 공모에 접수된 장편과 단편 영화 963편 가운데 여름의 카메라, 해바라기 등 장편 8편, 단편 20편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의 경쟁 섹션은 영화제 기간 중 관객과 본심 심사위원들에게 공개되고 다음 달 27일 폐막식에서 최종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잔망 루피 팝업 스토어와 포토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14일 운영을 종료하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잔망 루피 협업 행사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현재 굿즈 22종이 모두 품절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시 고유 캐릭터인 루미뚱이와 협업 기념품도 판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며 지역 콘텐츠 지적재산권의 대중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